자, 이 강의의 목표는 그래픽스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픽스를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닌데, C++ 프로그래밍은 하여튼 여러분들 그 콘솔 출력할 때만 해도 다 남의 코드 갖다 끌어다 쓰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메인 치는 거 말고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남의 코드 갖다 끌어서 쓰는 게 익숙해야 돼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오픈소스 같은 게 굉장히 많아졌죠. 뒤적뒤적하면 인터넷에 좋은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그 절차가 있어요. 가져다 쓰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제가 설명하는 게 목표예요. 오늘 강의의 목표는 검색해서 좀 뒤적뒤적 해보고 그 다음에 적당한 거 이렇게 깔아 쓰고 컴파일 잘 되게 이렇게 실행시키는 거. 그럼 마음에 안도감이 생겨요. 그럼 코딩 작업은 주로 어떻게 되냐? 깔끔하게 돌아가는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 속도가 엄청 빨라지죠. 좀 바꿔보고 틀리면 다시 돌리고 아니면 뭐 좋으면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작업할 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여지를 최소화 시켜놓고 작업을 하면서 계속 내가 원하는 기능을 붙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작업할 땐 처음에 인스톨해서 딱 그 헬로 월드에 상응하는 예제가 실행이 되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즐겁게 코딩을 하죠. 밤새서도 막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좀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둘째로 이제 제가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는 과정을 설명할 텐데, 이제 여러분들을 프로그래밍을 많이 시키는 게 제 목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타이핑 예를 들었지만 직접 고생을 해보지 않고서는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 그림 그리고 뭐 이러면 아주 신나서 많이 하더라고요. 제 경험에는. 그래서 제 능력 안에서는 그 정도가 여러분들을 좀 그나마 덜 힘들게 이제 숙제를 하게 하는 뭐가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 상응하는 오픈소스가 거의 존재하고, 그 다음에 주류가 되는 오픈소스가 있어요. 거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픽스다 그러면은 플랫폼 디펜던트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인디펜던트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디펜던트하게 한다 그러면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뭐 MFC 뭐 이래가지고 윈도우즈 API 끌어다가 이렇게 화면에 창 띄우고 거기다 점 찍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용이라면은 뭐 디렉텍스 게임에 많이 쓰니까, 디렉텍스는 멀티플랫폼이 아니겠죠? 디렉텍스는 윈도우즈에서 자기들 엑스박스 돌리고 하려고 개발한 거잖아. 리눅스에서 돌아가겠어요? 디렉텍스가? 안 돌아가겠죠?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오래된 표준, 이제 오픈GL이 있어요. 오픈GL. 그래서 오픈GL이 굉장히 좋은 표준이고, 공부할 때 많이 써요. 공부할 때 많이 써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재미로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데, 그럼 오픈GL이 있고 디렉텍스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 시작할 때 C++ 배울까 자바 배울까 이런 거 고민하죠. 그게 더 좋은 예제겠다. 그런 거 고민하죠. 그러면은 뭐가 더 유망한가를 생각할 때 볼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구글 트렌드 보는 거예요. 이거 알아요? 이게 사람들이 특정 키워드를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검색하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오픈GL 디렉텍스 콤마로 분리해야 되나? 자, 콤마로 분리를 안 했네. 자, 이렇게 분리를 해요. 두 개를 비교를 해줘. 그러면 파란 게 오픈GL이고 스물스물 내려가고 있고, 디렉텍스는 훨씬 많았네.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 내가 진짜 뭐 하려면은 디렉텍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 오픈GL보다 많으니까. 근데 왜 기울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겠죠. 이제 그래픽스 강의가 아니니까 이 얘기는 넘어갈게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뭔가 코드를 뒤져보거나 할 때 이게 뭐 진짜 많이 쓰는지 뭐 하는지 볼 때는 이게 좋은 참고가 돼요. 근데 이제 랭귀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워낙 순위를 많이 매기니까 뭐 그걸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걸 참고하면은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을 하는 거죠. 뭐가 좋아, 무슨 라이브러리가 좋아요? 그럼 싸움 나요, 항상.
뭐가 좋으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항상 싸움 나요. 자, 그래서 결국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요 부분은 제 이제 전문 지식이 있는 분야니까 좀 얘기를 하면은 오픈GL이라는 게 있고 오픈GL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표준이에요. 표준인데 최소 기능만 가지고 있는 표준이거든요. 최소 기능만. 그래서 좀 확장된 것들이 있어요. 글루라는 게 있어요. 글루라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글루를 많이 썼거든요. GLUT니 글루니 뭐 이런 걸 쓰다가 좀 글루의 예제를 찾다 보니까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알게 되더라고요. 이건 말고 이제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갖다 써보세요라고 하면은 여기서 example 뭐 이런 거 치겠죠? 저도 쳐요. 아직도 쳐요. 오픈젤 지금 오픈젤 같은 경우 그래픽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 대표적인 그 공개 표준인데 버전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적응이 안 되죠. 검색하는 수밖에 없어요. example 뭐 이렇게 치면 뭐 이렇게 잔뜩 나온다고요. 뭐 이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걸 쳐보고 뭐 하는 거죠. 자, 근데 요걸 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익숙하니까 하고 봤는데 글루가 아니고 GLEW가 아니고 GLFW라는 게 새로 나왔네.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제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편리한 예제들은 다 이걸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써야 되는가 이러면서 검토를 다시 하고 써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오픈소스라는 게 계속 변하잖아요. 동적으로. 그리고 그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데 보면은 뭐뭐 하는 거 있어요 하면 댓글을 다는데 어디 희한한 듣도 보도 못한 오픈소스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쫓아가 보면 보통 자기가 자기 거 추천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케팅이에요 진짜. 여러분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진짜 해야 될 때는 얼굴 철판 딱 깔고 페북에서 돈 들여갖고 광고를 뿌리든지 하세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어설프게 이제 댓글 달면서 광고하는 건 그렇죠. 자, 하여튼 그러면은 GLFW라는 게 뭐 새로 나온 건가 보다. 여기 얼핏 보니까 뭐 helper library that will start the OpenGL context for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에서 알 필요가 없고 설명하지도 않을 거고 몰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이러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요거를 내가 갖다 쓰려면 어떤 절차를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는가.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회사 가가지고 혹은 뭐 혼자 1인 벤처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래픽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몰라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일단은 그냥 검색해요. 제 수업 시간에 계속 검색을 하죠. 뭐 PPT 띄워놓고 이렇게 딱딱딱딱 설명해도 될 텐데 계속 검색하잖아요. 모든 지식은 다 여기 있어요. 그냥 시대가 변해서 그냥 버릇처럼 치면 돼요. 그럼 on OpenGL library. 그래픽스 뭐 하려면 오픈젤을 많이 써야 된다던데 오픈젤 라이브러리라고 하네. 가보자. 다운로드가 있네. 진짜 신기한 것 중 하나가 꼭 주황색이야. 다운로드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황색을 되게 많이 써요. 자, 그럼 요거는 보통 이제 다운 받으면은 거의 뭐 소스 코드까지 다 있는데, 자, 소스 코드까지 받아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플랫폼에서 컴파일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미리 컴파일을 해서 줘요. 저는 요걸 많이 추천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실력이 좋아져서 내가 스스로 여기에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 나 오픈소스 개발자로 이름 좀 남기고 싶다. 사실 한국에서 그래픽스 필요한 사람을 뽑는다 그러는데 이력서에 GLFW에 대해서 뭐 작업했다 그러면 당연히 뽑겠죠. 얘는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컨트리뷰션 한 적이 있다면은 그거 확실한 보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요즘에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런 게 있고 윈도우즈용이니까 하나 받아보자라고 할 텐데 요거 받기 전에 지금 보니까 32bit 윈도우즈 바이너리즈가 있고 64bit 윈도우즈 바이너리즈가 있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32bit이 x86이에요. 비주얼 스튜디오 제가 틀려고 했던 이유가 파일 new 프로젝트 만들고 모르겠다. 그냥 이거 이름 합시다. 콘솔 empty. 자,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은 여기에 x86이랑 64가 뜨죠. 86하고 64.
얼마 전에 아이폰이 몇 년 됐는데 이제 아이폰이 64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X86이 32비트예요. 그래서 용어가 X86이 아마 칩 이름 고유 넘버 뭐 이런 것 때문에 86을 자꾸 쓰는 것 같아요. 기술 용어라서 그렇게 오는 건데 여기 보이는 32bit이라고 그러면 요 86에서 컴파일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4면은 64. 그래서 저는 거의 코딩할 때 64로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64로 컴파일을 하면은 그 동적 메모리 할당할 때 new 혹은 메몰록으로 할당할 때 리밋이 없어요. 없는데 32비트에서 작업할 때는 메모리가 사이즈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숙제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절대 그 근처도 안 가요. 뭐 프린트F 뭐 그거 돌리는데 그거 전혀 그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뭐 실무 들어가거나 뭐 그래픽스 하거나 뭐 게임 만들거나 혹은 뭐 빅데이터를 다루거나 그런 거 할 때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메모리에 로드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통짜로. 그때는 64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기술은 64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인 상대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대중용 소프트웨어 만든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깔려있는 윈도우즈가 32비트일까요? 64비트일까요? 32겠지. 옛날 거니까. 그런 게 숫자로는 대다수래요. 제가 듣기론 그래요. 그래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거 저도 이제 그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배포하는데 그거 전 당연히 64비로 만들었고 배포해놨더니 자기 교육용으로 해야 된다고 꼭 30비트 해주세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그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 교육할 때 쓰시고 그러신데 하여튼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법은 거의 똑같은데 사용법은 거의 똑같고 뭐 설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 일단 32비트 버전으로 할게요. 사용법은 거의 똑같은데 이제 그 멀티 플랫폼이라는 게 리눅스 뭐 윈도우즈 이런 게 같은 코드로 여러 플랫폼에서 작업한다는 의미잖아요. 네, 완전히 같은은 아니고 거의 같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64비트용 만들었다가 32비트용으로 바꾸면 조금 작업을 또 해야 되고 맥용을 만들면 또 좀 작업해야 되고 GUI 붙으면 또 뭐 좀 바꿔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되니까 멀티 플랫폼,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상을 처음부터 너무 크게 가지면 조금 실망할 수 있다라는 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바이너리즈라는 게 여러분들이 바이너리 그러면 EXE 파일 생각하죠? 그 실행되는 파일, 바이너리.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이너리라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요 라이브러리를 요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사용할 때 필요한 게 컴파일이 미리 돼 있다는 뜻이지 뭐 실행이 가능한 게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행이 가능한 건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을 가져다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기능을 수행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슬슬 구경을 하면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내가 이걸 쓰고 싶다 그러면 받으면 되겠죠? 받아야지. 클릭하고 받아요. 자, 다운이 끝났어요. 자, 얘 시작하려면 헬로 월드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add new item 만들고 자, 하나 만들었고 메인 함수 만들기 전에 우클릭하고 오픈 컨테이닝 폴더. 자, 지금 방금 오픈 소스 뭔가를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열어볼게요. 뭐 잔뜩 들어있네. 자, 이걸 보고 이것만 봐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건 이 include예요. include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라이브러리의 약자예요. lib minGW 그 다음에 요게 얘는 W64가 붙어있고 얘는 없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32비트가 표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없으면 요건 32비트용이고 요건 64비트용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건 비주얼 스튜디오용인데 VC 2010, 2012, 2013, 2015 우리가 쓰는 건 2015니까 요거 보면 되겠죠. 간혹 비주얼 스튜디오 컴파일러가 뭐 버전이 10, 14, 12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2015가 아니고 2015에서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컴파일러는 버전 14예요. 그게 어디 찾아보면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잔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은 좀 고통을 덜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C++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게 남의 라이브러리를 갖다 써야 되는데 처음에 요거 세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좀 그런 자잘한 지식이 없으면 많이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네가 있으면 되나 보다. 그 다음에 여기 가보면 이런 게 있으면 되나 보다. 요 .h 파일 익숙하죠. 자, 얘네 압축이 돼 있으니까 일단 압축을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요 라이브러리를 지금 코드 샘플이 잔뜩 있으니까 좀 지우고 할게요. 지우자. 자, 코드가 나는 이게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거다 그러면 사실 뭐 그 윈도우즈 디폴트 라이브러리 근처에 깔아주는 게 좋을 수 있겠죠. 혹은 난 이 프로젝트에만 쓰겠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압축 풀어놔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프로젝트에서 갖다 쓰기가 좀 불편하겠죠. 그런 거 고려해서 작업을 하면 돼요. 일단 이 프로젝트에다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압축을 자 풉니다. 자 봤는데 CPP가 없네. C 파일이 없네. 어쩌지? 벙 뜨죠. 자 그럼 또 구글이 있어요. 자 구글에다가 이게 glfw 라이브러리라는 거였고 이그젬플 뭐 하면서 검색을 제가 좀 많이 했는데 이제 그래픽스하고 전혀 관련 없는 예제를 막 찾다 보니까 이렇게 치니까 요건가? 이렇게 깔끔한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요거 또 아닌데? 방금 찾았는데 그새 까먹었네. 요건 것 같다. 자, 요것도 아닌데? 예제를 지금 제가 쉬운 거 찾느라고. 근데 이게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오픈소스를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는 일은 이그젬플이에요. 이그젬플 이거 검색해요.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쫙 뜨는데 그거 보다가 처음에 검색해서 나온 거 보고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 납득이 가는 샘플 찾아서 계속 돌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보여요. 자, 아까 헬로 월드였나? 뭐 하나 찾았는데. 자, 이제 섬찟하네. 아까 찾아놨는데 잊어버렸네. run OpenGL. 요게 희한한 게 키워드를 바꾸면 또 안 나오더라고. 또 아니고. 잠깐 정지. 자, 코드 찾았는데 진짜 단순하죠. 몇 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전혀 몰라도 돼요. 이 강의에서는 뭐 이거랑은 여러분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요건 몰라도 되는데 이거를 갖다 놓으면 실행이 돼야 되나 보다. 이게 실행이 되면은 내가 이 라이브러리를 갖다 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 정도는 와닿겠죠? 자, 보세요. 인클루드 하나 있고 메인이 있고 메인이 뭐가 하고 이제 조금 들여다보면 이제 여기 윈도우를 띄우나 보다. 뭐 이런 거 정도 알 수 있겠죠? 요거를 카피해요. 카피하고 페이스트.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스타일을 사실 생각해보면은 요 코드를 한 줄 한 줄 쳐가며 의미를 파악하고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리고 그거 공부도 하긴 한데 그거는 책 보고 혼자 하면 돼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런 뭐가 어떤 정보의 집단이 있을 때 이걸 내가 끌어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실행이 될 거라고 실행이 되는 최소한의 예제가 같이 떠요. 누군가 만들어 올리게 돼 있어요. 없으면 내가 강의하려고 올려놓은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컴파일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이제 딱 컴파일을 실행을 시키기도 전에 물결 표시는 뭐 잔뜩 있죠. 첫 번째 난관 include인데 여기 없어. 자, 헤더 파일 .h 파일이 무슨 뭐 클래스, 뭐 펑션, 뭐 컨스턴트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할 때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요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비주얼 스튜디오가 모르니까 컴파일할 때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알려주면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외에는 뭐 몰라요. 얘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근데 우리가 방금 다운받았죠. 나는 알아. 어디 있는지.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찾는 파일이 예를 들어서 우클릭해서 오픈 도큐먼트 glfw/glfw3.h 이렇게 돼 있죠. 클릭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알아야 되는데 못 찾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알려진 파일들은 이렇게 하면 열 수 있어요. 이거 코딩할 때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자, 그럼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 진짜 있는지 한번 보자. 여기 있네. 이제 모를 때 얘 너무 복잡해서 디렉토리 다 뒤지기 싫다 그러면 검색해 보면 되죠. 검색하면 나오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요 파일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요.
알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길 카피하고 요 패스 그 디렉토리 이름 카피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프로퍼티를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좀 많죠? 많은데 여러분들이 쓰는 옵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만 옵션 찾는 게 좀 눈이 아플 뿐이에요. 자, 컴파일 문제니까 인클루드 되고 안 되고는 컴파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C/C++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include 디렉토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용어예요. 헤더 파일들이 있는 걸 이상하게 다 include 하니까 include 디렉토리까지 만드는 거죠. 여기다 놓고 컨트롤 V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에딧 들어가서 여기 새로운 뉴 라인 해갖고 여기다 집어넣는 방법도 있어요. 뭐 UI 쓰는 법 정도는 넘어가 되겠죠? 어쨌든 OK를 해요. OK를 하고 실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전히 에러가 나. 지금 분명히 요 파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패스를 복사까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세팅을 해줬는데 안 돼. 왜 그럴까? 요거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아는데, 자, 지금 보면 이게 프로젝트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glfw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근데 보세요. 경로면을 설정할 때 glfw/라고 해서 요 디렉토리 이름을 여기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컴파일러가 요 안에서 다시 glfw라는 서브 폴더를 찾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요게 많이 하는 실수예요. 요거 때문에 시간 많이 까먹어요.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받죠. 시간 까먹는 것보다. 그래서 경험이 있으면은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설정에서 이걸 빼주면 돼요. 요거 많이 하는 실수예요. 생각보다. 자, 그러니까 include 할 때 요 디렉토리를 include 하라고 디렉토리 이름을 include로 해놓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 사소한 거 없어졌죠. 자, 컴파일을 해봅시다. 컴파일 에러는 사라지고 다른 에러들이 또 잔뜩 생겼네. 자, 요거 전에 한 가지 더. 자, 지금 보면 여기 절대 경로로 해놨죠. C 드라이브 어디 압축 풀어서 그 파일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요새 여러분들 카페 가서 노트북 놓고 하다가 연구실 가서 연구실 PC 쓰다가 집에 가서 집에 있는 거 쓰다 여기 있는 거 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작업하고 싶죠. 얘가 어디 깔렸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대 경로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하고, 요게 기준이 뭐냐면은, 자, 요게 기준이, 설치할 때 기준이 우클릭하고, 컨테이닝 폴더 열고, 여기 VCX 프로젝트 파일 있는 거 있죠. 요게 요 디렉토리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요거 하나 위에, 요 디렉토리에 include죠. 하나 위에 저거에 저거. 뭐 그런 식으로 되니까, 하나 위를 뜻하는 게 요 점 두 개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리눅스 수업 배울 때 하면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일단 요 include 에러는 사라졌죠. 그러니까 상대 경로로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손이 한번 덜 가죠. 컴퓨터 바꿀 때마다 이거 같은 컴퓨터로 내가 평생 작업하리라는 생각을 버리고 컴퓨터에 대한 소유욕을 버리세요. 노트북 거 돈 주고 살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노트북 들고 카페를 가겠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실습실에서 적당히 아무거나 잡고 숙제를 다 한 다음에 카페 가서 노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링크 에러가 뜨는데, 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에러가 뜨면 에러를 읽으세요. 아까도 그 파일이 없다고, 이건 넘어가고, 자, 링크 에러가 좀 충격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은 컴파일 에러는 내가 문법을 좀 알면은 그냥 어디가 틀렸나 보다 찾을 수가 있는데, 링크 에러는 일단 기호도 이상하고 좀 익숙하지가 않고 기분이 나빠요. 링크 에러는 기본적으로. 자, 그럼 요거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봅시다. unresolved external symbol 뭐뭐뭐뭐, 요게 컴파일러가 이제 컴파일은 다 했고 링크를 하려고 하는데 링크할 때 얘네가 어디에 정의돼 있는지 못 찾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요걸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요. 구글에다가. 자, 나와요. 다 나오죠? 이렇게 찍어요. 내가 모르는 건 다 누군가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진짜 실력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검색하는 게 여기 답이 없을 경우 없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쯤 되면 이제 내가 조금 특정 분야에서 지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아마 대학 졸업할 때까지 웬만한 질문들은 다 여기 답이 있어요. 잘 찾으면.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은 뭐 여기에 요것도 있고 좀 잠깐만요. 아, 글루 에러였나? 에러가 똑같네. 설명이 요게 좋아가지고 아까 거기에도 답이 있었어요. 답이 있었는데 보면 요게 비주얼 스튜디오 관련된 여기 써있네. 비주얼 스튜디오 어쩌고저쩌고 써있죠. 이게 쭉쭉 내려가면 누군가 또 친절하게 답을 다 해줘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나오는 게 글루 32.lib를 추가하래요. 어디다 하느냐? 클릭하고 프로퍼티도 들어가고 링크 에러거든요. 요게 에러가 LNK죠. LNK 링크의 약자겠죠. 링크 에러니까 링커 문제겠죠. 링커 들어가고 제너럴 다음에 인풋 뭐가 없으니까 요게 요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도서관이죠. 라이브러리에서 정보를 여기서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셔널 디펜던시즈에다가 추가하면 돼요. 제가 이거 하나 추가하기 전에도 lib 파일이 되게 많죠. 여기 lib 원래 이런 거 넣는 데인가 보다 하면서 넣으면 되겠죠. 추가하고 다시 해봐요. 자, 그랬더니 없대. 글루 32.lib라는 게 없대. 자, 지금 인터넷에 다들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럼 글루 이걸 치면 뭘 하냐? 글루를 인스톨을 하래. 이렇게 가요. 항상 이렇게 가요. 어떤 오픈소스가 다른 오픈소스에 또 디펜던트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또 깔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다운로드 윈도우즈 32비트 뭐 있네. 여기 있고 디렉트 랭크 찍어주고. 자, 그래서 압축을 열어볼게요. 여기 떴나? 이건 아니고 받는 중인가 보네. 전 시간에 받아놓은 거 쓸게요. 아이쿠. 글루 여기 있죠? 아까 전 시간에 받아놓은 거. 그러면 라이브러리 win32 여기 있죠? 요 파일. 요거를 또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해봤으니까 압축 잘 풀어주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쫙 풀어주고 그 다음에 글루 라이브러리 릴리즈 win32 여기에 있다라고 알려주면 되는데 아까는 헤더 문제였고 이번에는 그 lib 파일 문제죠. 라이브러리. 그래서 제너럴에 링커의 제너럴에 가면은 어디셔널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즈 여기 있어요. 이것도 상대 경로로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시간 아끼려고 그냥 넘어가는데 상대 경로로 해주는 게 좋고 다시 컴파일을 해요. 자, 그럼 에러가 바뀌었죠. 에러가 쭉 나오면은 멘붕 상태를 일단 벗어나고 에러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또 검색해요.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또 뭐라고 나오나? 블루 32 64로 하고 있었구나. 지금 이게 뭐 원래 설명하려고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32비트용 라이브러리를 64에서 쓰려고 하니까 에러가 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게 될 문제니까 뭐 지금 만나본 게 좋겠죠? 다시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한 거를 X86으로 바꾸고 아니면 라이브러리를 바꿔서 넣거나. 자, 에러 다시 나죠. 이게 프로젝트 설정 바꿀 때마다 세팅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복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강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자, 어디셔널 인클루드 라이브러리 아까 세팅했는데 날라갔죠? 없죠? 요거를 잠깐 바꾸면 아까 세팅한 게 있어요. 여기 요거 갖다가 붙여요. 붙이고. 자, 그러면 일단 요 에러는 바로 사라졌죠? 다시 링크 에러 나겠죠? 아까 여기 있네. 자, 요거를 요게 이제 글루 32.lib가 없어서 난 거였으니까 가서 링커 제너럴 인풋 아까 다시 여기 이제 64 세팅으로 넘어가고 그럼 여기 아까 추가한 거 있죠? 필요가 없겠네. 자,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패스 설정해 줘야 되겠죠. 제너럴 링크 어디셔널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즈 그다음에 콘솔 글루 라이브러리 릴리즈 32 어플라이. 어이구 에러가 안 바뀌네. GL 클리어.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요. 요거. 자, 저게 자꾸 이상하게 반복되니까 요걸 하면은 이제 GLFW 라이브러리를 그 링커에다 넣어주라고 에러가 이제 누군가 대답을 해주거든요. 쭉 가봅시다. 쭉쭉 내려가면은 이런 파일들을 추가하세요라고 이제 누가 친절하게 또 알려줘요. 그러면은 이걸 더하면 되는데 아마 이걸 안 해야 될 거예요. 저 헷갈리는데 해볼까? 그 다음에 제너럴 이것도 에디트 하고 glfw 많죠. 버전 맞춰서 넣어줘야 되고. 야 됐다. 와, 제가 지금 하는 법을 딱딱 설명한 게 아니고 시행착오 하는 거 다 보여드렸죠. 여기 그러니까 이거 말고 오픈소스 여러분들이 가졌을 게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그때 작업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신적 충격이 적으면 사실 쉽게 적응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실행을 딱 시키면은 헬로 월드가 떴어. 헬로 월드가 떴어요. 자, 일단 요게 나오면은 뭔가 되나보다 그러면서 심리적인 이제 안정감을 여러분들이 얻게 돼요.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그래픽스하고 연관된 지식이어서 제가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요걸 여러분들이 굳이 이번 학기에 열심히 배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면 윈도우 띄워나보다 윈도우잖아요. 이름이 그래요. 방금 윈도우 띄웠죠? 윈도우 클래스는 윈도우 이름 쓰게 돼 있어요. 돼 있고 초기화를 하는데 실패하면 꺼지나보다 리턴 -1하고 끝나잖아요. 메인 함수가 -1 리턴하면 망했다는 얘기죠. OS한테 나 망했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메인 함수의 리턴 값이 제가 수업할 땐 보통 보이드로 하는데 이제 리턴 값이 있는 경우에는 잘 됐다 망했다 그거를 리턴 값으로 설명하거든요. -1은 망했다.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윈도우를 640, 480 해상도로 생성을 하나보다. 그 다음에 헬로 월드가 있었네. 자, 이런 건 뭐냐? 이런 거 보면 이제 한번 바꿔보고 싶죠? 마이 윈도우 해보면은 여기 이제 마이 윈도우 이렇게 뜨죠? 이런 식으로 갖고 노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하나 익혀가는 거겠죠? 근데 그거는 별로 이번 학기에서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요거 가지고 하는 건. 그 다음에 make context current 이런 건 이제 좀 전문 용어인데 그래픽스 관련 용어라기보다는 하드웨어 관련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OS 통해서 하드웨어 제어할 때 만나게 되는 용어고,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래픽스에서는 이렇게 윈도우즈 제어 관련된 컨텍스트다, 이렇게 맥락이다, 이런 의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룹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여러분들 숙제할 때 하는 코드들은 보통 그냥 엔터 치면 결과 나오고 꺼지는 걸 많이 돌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거는 어딘가에 메인 루프가 있어요. 하다못해 그림판이라도. 그림판 굉장히 가벼운 소프트웨어인데도 어딘가 계속 꺼지지 않고 있을 경우에 메인 룹이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인 룹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의 코드 읽을 때는 메인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인 루프가 어딘가 찾게 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C++은 콜백으로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제 콜백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3주 정도 후에 다시 이제 할 거예요.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들 트레이닝이 좀 되면은 그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ender here라는데, render라는 용어가 이제 그림 그린다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여기서부터 내가 뭘 건드려서 그림을 그리면 되나보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작업을 할 부분은 여기 어디가 될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근데 그것도 오픈GL 라이브러리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게 할 생각은 없어요. 그 다음에 메인 룹에서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혹은 예를 들어서 여기 종료 이렇게 클릭하면은 메인 룹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요것도 이제 콜백 사용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작업을 하다 끝나게 되면 여기서 주열 뭔가 메모리 정리 작업. C 프로그래머가 C 프로그래머가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메모리 관리를 좀 열심히 꼬박꼬박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수업 시간 내내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자기 손을 덜 타게 작업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자,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저걸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할 코드는 딱 뭐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는 건 자유고 제가 드리는 건 딱 두 개예요. 점 찍는 거랑 선 그리는 거. 자, 그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면 되겠네요. 깃헙.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제 예제 세팅해 놓은 건데, 이것도 뭐 시간의 문제예요. 제가 이제 예습하고 오라고 얘기했던 코드가 있죠. 네, 거기 보면은 RGB 세 가지 컬러에 대해서 어레이를 만들고 그 어레이에다 색깔 값을 지정을 하면 그게 이미지가 되고 그걸 화면에 쏴주면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픽 엔진은 그렇게 돌아가요. 메모리에다가 색깔 값을 여기 이 픽셀에 무슨 색깔, 이 픽셀에 무슨 색깔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그걸 그래픽 메모리에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면은 걔가 그걸 디스플레이에 쏴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그 강의에서 설명을 좀 했었고, 자, 요 강의 자료에서 좀 복사를 해올게요. 위드스하고 하이트가 있는데, 자, 요런 거 아까 보면은 여기 640, 480 해상도로 하드코딩 돼 있죠. 프로그래밍 할 때 가급적이면은 저 매직 넘버들은 그 변수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요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면 요걸 아예 스크립트로 읽는 게 맞죠, 원래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예제용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메모리를 할당했으면 어디선가 꼭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터미네이트 되기 전에 딜리트. 그래서 요건 메모리 프리하고 똑같아요. 멤프리하고 C에서 사용했던 멤프리하고 똑같은데 조금 더 뭔가 세련돼 보이죠? 뉴 딜리트 요게 똑같아요. 기능하는 건 똑같고 약간 더 편해요. 이것도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드로우 픽셀은 요 픽셀즈 어레이의 특정 위치에다가 색깔 값을 내가 원하는 대로 넣어주는 건데, 요거는 제가 지난 학기 기초 프로그래밍 강의한 거 링크 달아드렸죠? 거기에서 아주 주구장창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뭐 점을 하나 메모리에다 점을 하나 찍는 거죠. 100, 100, 뭐 레드로 1.0, 0.0 레드, 그린, 블루기 때문에 레드가 1이고 00이면 레드, 뭐 그런 식으로 색깔이 세팅이 돼요. 요것도 구글에서 RGB 테이블 뭐 이런 거 치면은 쫙 나와요. 색깔 테이블, 컬러 테이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저 메모리를 GPU로 복사를 해주는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요거였던 것 같은데. 참,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배경색을 하나 깔아줘야 되거든요. 배경 색깔 까는 거는 저 메모리에다가 같은 색깔로 이렇게 쫙 덮어 써주면 돼요. 이게 자, 이렇게 돼요. std 필린을 못 읽은 건 저것도 구글 검색하면 나올 텐데, 요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에러가 어디서 났지? 자, 지금 std 필 n을 못 찾겠다고, 없다고 나오는데, 없는 게 아니고 include가 안 된 거겠죠? 검색을 하면은 알고리즘이라는 헤더 안에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컴파일 하면은 또 에러가 나네. 워닝이 났고, 자, 실행을 시키면은 일단 배경이 전부 흰색이 됐죠? 왜냐면 여기서 GPU 메모리에다가 그 픽셀즈 어레이에다가 그냥 같은 색깔 넣어줘서 그래요. 그 다음에 드로우 픽셀즈에서 점을 하나 찍어줬는데 점이 잘 안 보여요. 지금 하도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한 50, 50 정도로 줄여볼까요? 25. 아유, 점 하나 있는 거 보이죠? 점을 찍었으니까 뭐든지 다 점으로 찍어도 되겠지만 그거 너무 무식하죠? 너무 그러니까 선 그리는 것까지 해볼게요. 선을 그리는 거를 선 그리는 것도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데 곧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코드를 드릴게요. 선을 그리는 건 시작점하고 끝점 주고 그 다음에 폼은 돌리겠죠? 점을 여러 개 찍는 거잖아요. 자. 드로우 라인이라는 걸 하나 정의를 하고 0 예를 들면 00 그 다음에 뭐 50 50 그 다음에 레드 0.05 0.05 이렇게 하면 이제 R 레드 그린 블루니까 그린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시작점은 00이고 끝점은 50 50 이런 식으로 선도 하나 그릴 수가 있게 됐어요. 조금 요거보다 조금 정리된 코드가 제 GitHub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직접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숙제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실습은 뭐냐? 그림판 페인터 적어가지고 이제 문제는 다시 나갈 거예요. 뭐 요런 거 하나씩 그려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지 아니면 뭐 그냥 딱 떨어지게 선 깔끔하게 그릴지 그건 여러분들 맘이고 뭐 이런 거 그리기가 이제 문제로 나갈 겁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리기 정도 해볼 텐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뭐 어떻게든 해보세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는 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많이 그려보고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밌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주 그 수요일부터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